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직접 하면 위험합니다. 최근 유명 축구 선수의 가족이 운영하는 스포츠 아카데미가 아동학대로 피소되었습니다. 고소인과 피해자 측의 합의에 대한 진술이 엇갈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 역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고소인과 합의 내용을 조율하였음에도 불발되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합의는 개인이 해결하려고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 감정이 개입되어 사안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이 대리하는 것이 더욱 안전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학대 혐의로 피소로 피해자가 된 분들이 겪은 실제 합의 과정을 말씀드리며 주의할 점에 대해서 조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였다가 장기간 법적 분쟁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본문 내용을 꼭 읽어봐 주십시오. 훈육과 아동학대 인정 여부.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분들은 주로 선생님인데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부모에 의해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최근에는 친부모까지도 신고되고는 합니다. 그만큼 현재에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전 국민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아동에게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피해자는 교육 목적으로 훈육을 하였고 고소인은 학대라고 받아들여 사건이 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훈육을 한 것인데 아동학대 합의까지 필요한 사안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음 내용에서 관련 법령과 대법원이 훈육과 아동학대를 어떻게 구분하여 판단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을 살펴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위를 한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 및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횟수 등을 고려하여 훈육과 아동학대를 구분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훈육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발달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될 여지가 있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호소한 피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억울한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상해가 경미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훈육인지 학대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선생님이나 부모가 성인일지라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 순간 실수로 폭행을 행사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는 아동학대 합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도 감정적인 상태에서 대응하여 무조건 처벌을 구하거나 과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성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직접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변호인이 협상을 하는 편이 합의 성사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합의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학대 피소 사례. 의뢰인 A씨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사건 당일 폭염이었는데 에어컨까지 고장나 아이들이 단체로 짜증을 내고 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A씨는 홀로 15명의 아이들을 달래느라 진을 뺐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자신도 안아달라며 A씨에게 매달렸고 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던 A씨는 반사적으로 아이를 밀쳤습니다. 아이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외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놀란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결국 부모님이 어린이집으로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후 아이의 부모님이 A씨가 학대를 하였다며 따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힘들었던 A씨는 얼마 들이면 합의가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부모님은 꼭 처벌하겠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본건은 송치 결정되었습니다. A씨는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였고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아동학대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어린이집 교사 자격이 위태롭게 되므로 걱정이 컸습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부모님과 아동학대 합의 성사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부모님께 사건 경위를 설명드리고 합의 없이 형사 절차에 따르시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을 고지하며 설득한 결과 변호인이 제시한 합의 내용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통상적인 아동학대 합의 금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와 합의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수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재판이 아닌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사안이므로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것은 피하였습니다. 일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성급하게 피해자와 접촉하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혐의에 대한 부당함이 없는지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확실한 판단이 되었을 때에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고 아동학대 합의 시 직접 피해자와 대면하면 위험한 이유는 대부분의 피해자 부모님들이 피해자를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양측의 합리적인 합의 내용을 조율하고자 한다면 변호인이 중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